안녕하세요, 여러분. 홍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특정 종목과 관련한 영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내용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주식을 매매하다 보면은요, 매수 이후에 이 주가가 빠지면서 마이너스가 되면은요, 이 당장 손절을 하기보다는요, 내일은 오르겠지? 며칠 있으면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자리에서 지금 손절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큰데 등등 이런 마음으로 일명 강제장투, 네, 강제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간혹 운이 나쁘면요, 이 보유 종목이 거래 정지, 상장 폐지를 당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홍프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상장 폐지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종목으로요. 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주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은 뭐 그 어떤 매매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요. 바로 상장 폐지 기준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들어서요. 1월부터 11월까지 다 합쳐서 지금 현재 시장에 상장된 주식 중 스펙주를 포함해 전체 60개의 종목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상장 폐지 대상 기업의 주식은요, 거래가 중단되고 해당 종목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물론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 정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내가 투자한 금액의 마이너스 99%까지도 빠진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휴지 조각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적절한 시점에 매도해서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이 기업 공시 채널을 통해서 불성실 공시법인이라거나 매매 거래 정지 종목, 관리 종목, 투자주의 환기 종목 이런 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은요. 바로 이 네이버 증권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네이버 증권으로 이동해서 보시면요. 국내 증시 그리고 여기서 조금 내려보면요. 투자자 보호라고 해서 메뉴가 있어요. 이 중에서 관리 종목을 보시면 이 관리 종목 전체 코스피, 코스닥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관리 종목이란 이 상단에도 표시가 되어 있죠. 관리 종목은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될 우려가 있음을 예고해서 이 투자자들에게는 투자를 유의토록 주의를 환기하고 기업에는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정이 되는 겁니다. 상장 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 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들이 지정이 되는 거예요. 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매매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 거래가 금지되고 대용 유가증권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상장 폐지가 될 조짐이 보이면 한국거래소가 주의를 하라고 이 주의보를 내리는 기업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한계 기업이라고도 하죠. 자, 과거에는요, 이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뭐, 제3자 유상증자나 감자, 합병, 순환출자, 분식회계, 주가 조작 등을 통해서 이 퇴출을 면하는 약간 편법을 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상장 실질 심사라는 게 도입이 되면서 그 회사의 재무 상태를 한국거래소가 직접 감사하고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바로 퇴출이 되게끔 해서 이 편법은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여기 종목명, 현재가, 지정일, 지정사유 해서 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주의해야 되고 또 어떤 종목들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다양한 관리 종목 지정 사유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장 폐지 조건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의견입니다.
감사 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신뢰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감사 의견이 부정적인 경우 기업의 신뢰도가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사 의견이 부정적인 기업은 투자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매 분기마다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잖아요. 그 실적 발표할 때 제출하는 보고서가 바로 분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단기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1년에 한 번씩 사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사업 보고서예요. 우리가 보통 3월을 상장 폐지의 달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업 보고서는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년 3월에서 4월에 제출을 하죠. 이 기한 내에 제출을 하지 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상장 폐지의 우려가 있음에 매년 3월에는 이 사업 보고서 제출 유무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 또는 상장 폐지로 치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보고서에는 감사 의견이 포함됩니다. 이때 감사 의견은 적정, 부적정, 의견 거절, 한정 등으로 나뉘어지는데 부적정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안정도나 회계 원칙에 따라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 보고서를 만드는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또는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또는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합니다. 그리고 한정은 감사 범위가 제한되고 회계기준 위반 사항은 있었지만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 갈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한정 이하를 받으며 회사가 부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미이며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 의견이 나오면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도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반기 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반기 보고서에 반기 검토 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 거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간혹 이 반기 보고서의 의견 거절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반기 검토 의견에 의견 거절 등의 비적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연말까지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올해 상반기 검토 보고서에 의견 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 회사는 무려 62곳에 달합니다. 감사 의견으로 인해 상장 폐지가 되는 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치만 보시더라도 내년 3월에 상장 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조금 전 말씀드린 상반기 검토 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등의 비적정 의견을 받은 62곳의 기업 리스트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살펴보시면서 혹시나 내 보유 종목에 포함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본 잠식입니다. 자본금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전액이 잠식되거나 2년 연속으로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상장 폐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 잠식은 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큰 손실을 냈다라는 의미죠. 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이 그만큼 좋지 못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회생 절차, 파산 신청입니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 신청을 한 경우 해당 종목은 즉시 상장 폐지가 됩니다. 개인도 채무가 감당 불가할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처럼 기업도 회생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을 때, 감당이 되지 않을 때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지만 이는 기업의 존속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때문에 회생 절차나 파산 신청을 한 기업은 반드시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회생 절차 개시 신청으로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된 부분도 역시나 회생 절차에 들어선 것이므로 당연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은 매출액 미달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연간 매출액 50억, 코스닥 기준으로는 30억으로 기준이 조금 상이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해당 금액보다 미만인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해당이 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매출액은 기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매출액이 부족한 기업은 투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기 영업손실입니다. 코스닥 기준 최근 4년간 영업손실을 기록한 경우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관리 종목 지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영업손실을 기록할 경우에는 상장 폐지가 됩니다. 영업손실은 기업의 경영 능력과 효율성을 반영하는 지표이므로 장기적으로 영업손실을 보이는 기업은 투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매출액 미달이나 장기 영업손실의 경우 재무제표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하시기 전에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는 꼭 한 번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건 해당 기업이 상장 폐지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장 폐지 절차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관리 종목 지정 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때는 주식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업의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상장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주식시장 내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 상태로 전환이 되면서 장외 주식 거래만 가능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상장 폐지 종목들은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집니다.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총 7일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는 30분마다 단일가 매매로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 매매는 상한가와 하한가의 제한폭이 30%지만 이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상한가, 하한가의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장 폐지 위험이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및 재무제표, 자본총계 등 여러 요건에 맞춰서 우려가 되는 기업들을 추려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이 종목들이 무조건적으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를 따지는 것보다 현재 흐름이 좋지 못한 기업들을 추린 거기 때문에 매매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효성화학입니다. 효성화학은 베트남 자회사의 손실과 그에 따른 자금 수혈로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쟁업체의 등장 및 원재료 인상이 원인이죠. 효성화학의 주 상품은 폴리프로필렌인데 지금 이 시장이 불황입니다. 특히나 베트남 자회사인 효성비나케미칼이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트남 법인 채무 잔액만 2조 원입니다. 이 폴리프로필렌, PP 시장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3년째 영업 적자, 자기 자본이 924억에서 19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게다가 베트남 법인인 비나케미칼은 지난해 5월부터 총 6차례 유상증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금 명목으로 총 4,810억 원을 지원해준 상황입니다. 재무를 보시면 연간 실적 등 점점 더 상황이 좋지 않아집니다. 부채 비율도 엄청나게 높은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보율도 엄청난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상태라면 연간 실적이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마이너스 적자로 계속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도 과거 47만 5천원까지 갔었던 적도 있지만 지금은 3만 1,7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효성화학이 상장 폐지가 되고 안 되고의 여부를 떠나서 좀 여러 가지 이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을 봤을 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엑시온 그룹입니다. 엑시온 그룹은 영구 전환사채 CB를 돌려막기 하면서 현재 재무 상태나 여러 상황이 좋지 못한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엑시온 그룹 자본 잠식 기업 활용 CB 돌려막기. 이게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과거의 상장 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활용한 예시에 해당이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5회차 사모CB 차환 용도로 7회차 영구 사모CB 발행을 했고,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 잔금 5억을 치르지 못해서 4차례나 일정을 연기하다가 결국 7회차 영구 시비로 대금을 마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회차 영구 시비와 관련해서 5회차 사모CB 일부를 중도 상환하고 나머지를 7회차 시비로 대용 납부한 거죠. 이로 인해서 5회차 시비를 이유했었던 쓰리문 개발이 엑시온 그룹의 사실상 주주로 들어선 셈이 된 겁니다. 여기서 이 쓰리문 개발이라고 하는 기업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의 적자 기업입니다. 5회차 CB 투자 4개월 만에 영구 CB 투자에 나서게 되었죠. 여기서 이 자본 잠식 기업을 활용해서 CB 돌려막기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고분자 폴리머 사업 양수와 관련해서요. 당초 10월에 양수가 마무리되었어야 하나 미뤄지고 있는 상황. 초기 영업 양수 결정 신고와 달리 지금 6차 중도금 일정까지 추가가 됐고요. 최근 기준 5차, 6차 중도금과 잔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마저도 지금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이 될지 미지수인 상황이죠. 지금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안 좋고 거래량이 지금 몇 년째 거의 없다시피 하죠. 연간 실적도 보시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매년 거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지만 유보율 또한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시온 그룹도 매매를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아텍입니다. 모아텍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5사업연도 연속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서 투자주의 한계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집중하는 바이오주가 아닌 종목에서 5사업연도 연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모아텍은 전자기기, 가전, 자동차 등에 들어가는 소형 정밀 모터인 스태핑 모터의 생산과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모아텍은 매출액 30억 원 미만, 실질심사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연간 2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연간 실적으로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고 유보율도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괜찮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가능성은 조금 적어 보이지만 조심을 해야 될 종목이다 생각을 해서 같이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상장 폐지 가능성이 조금 높은 종목도 3가지 같이 추려보았습니다. 먼저 코스피 종목입니다. 대동전자. 지금 현재 거래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인은 감사보고서가 2번이나 한정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은 상장 폐지가 될 만큼 불안정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대동전자는 5월 29일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이 290억 원, 영업이익이 49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당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에 정정 공시를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거죠. 허위 실적을 발표해서 주가를 띄우고 정정 공시 요구를 받으니까 상장 폐지 절차를 밟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이로 인해서 개미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았던 종목이에요.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이고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상장 폐지 사유를 통보를 했습니다만 7월 9일 상장 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거래소에서는 개선 기간을 부여한 상태이고요. 하기 사업연도에 대해서 이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은 25년 7월까지인데 결정일까지 매매 거래 정지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은 웰바이오텍입니다. 보시면 지난 4월부터 현재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고요. 코스피 종목입니다. 최초 거래 정지 사유는 이제 3월 감사 시즌에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당기순이익은 3년 연속 적자고요. 특이한 게 손실폭이 23년 결산에서 엄청나게 커졌다는 겁니다.
상세하게 보면 23년 4분기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650억, 영업이익 대비해서 530억 정도가 더 적자가 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수상하죠. 이미 주당 자본금이 397원으로 액면가인 500원보다 작기 때문에 부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고 하면은요, 4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을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웰바이오텍은 이의 신청을 제출하지 않아서 상장 폐지 대상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건까지 나왔죠. 그래서 지금 고소가 진행된 상태고요. 현재 상황은 좀 좋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코스닥 종목인 코다코입니다. 이 코다코의 상장 폐지 사유는 감사 의견 거절입니다. 코다코는 지금 회생 절차를 진행 중에 있죠.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회생 계획안 제출 기간도 2차례 연장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협의가 잘 안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3월 22일 거래 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 사유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코다코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고요. 1차 감자, 출자 전환 후 2차 감자까지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거래 재개를 노릴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 상장 폐지 위기와 기업 회생 과정을 잘 극복할 수 있을런지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올해만 상장 폐지된 종목은 스펙주를 포함해서 총 60개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3월에서 4월 감사 시즌은요, 상장 폐지의 계절로 부르고 있어요. 이 투자자들이 경계심을 높여야 하는 시기인데 주주총회 시즌을 지나면서 실적 악화, 거대 자본 잠식 등의 문제로 감사 의견 거절을 받는 기업들이 잇따라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규모의 기술 중심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변동성과 위험 리스크도 큽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관심 종목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상장 폐지 대상이 되는 사유 등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년 3월 감사 시즌 전에 한 번 더 상장 폐지 우려 기업에 대한 영상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